안녕하세요. 얼굴 읽어주는 여자 김서원입니다. 처음 보는 느낌은 괜찮은데 알고 보니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정확한가요? 오늘 영상은 얼굴의 이목구비에 나타나는 사람 보는 눈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대인관계를 보려면 눈썹을 봐야 합니다. 눈썹은 인상학에서는 형제 자매운을 보기도 하지만 요즘은 형제 자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 즉 친구 관계나 대인 관계를 보는 곳입니다. 눈썹이 빈약하면 실제 형제의 수가 많더라도 소원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고, 숱이 너무 많아서 너무 눈썹이 빽빽하다면, 너무 짙으면 주위 사람들은 많아도 복잡한 관계 형성이 되어버려서 여러 가지 희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간 쪽에 가까운 눈썹 부위를 우리가 이 앞머리를 미두라고 하는데, 이곳의 털은 수시로 역립이 되는데 눈썹 앞머리에 털이 일어서거나 서 있으면 조만간 남과 시비거리가 생기거나 싸울 일이 생기는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털이 선다는 표현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눈썹이 차분하게 가지런히 뉘어있는 눈썹은 인맥이 아주 좋습니다. 매사 매끄럽게 넘길 줄 아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고, 주변에 엉키는 것을 잘 풀어주는 해결사 역할도 합니다. 분위기 메이커로서 성격이 좋으니까 자연히 도와주는 사람도 많겠죠. 거기에다가 눈썹이 잘 뉘어있기는 하지만 색이 연한 편이면 대인관계는 원활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지위에 관해서 알려면 눈을 봐야 합니다. 눈에 빛이 없는데 지위가 높은 사람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지위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눈은 정신이 머무는 집으로서 인상학에서는 눈은 돌출된 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눈을 보면 오장의 기능과 감정 상태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상학에서는 검은 자위와 흰 자위가 또렷이 구분되는 맑은 눈을 좋게 보는데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가질 수 있는 눈입니다.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맑게 하면 눈의 흰 자위와 검은 자위의 구분이 뚜렷해지는데요. 얼굴을 읽을 때 70%는 눈을 보는데 그 중에서도 눈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운을 말해주는 것이 눈빛인데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얼굴을 가졌는데 눈에서 빛이 난다면 뭘 해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동그랗고 화려한 눈을 예쁘다고도 하지만 쌍꺼풀이 있고 큰 눈은 편안함을 주기도 합니다. 포도알처럼 큰 눈을 가진 사람은 감정이 되게 풍부한데요. 연예인들이 대체로 이런 눈을 가졌습니다. 연예인들이 서클핸드를 즐겨 끼는 것도 눈동자를 커 보이게 해서 풍부한 감정을 내보이고 싶어서입니다. 찢어지고 올라간 눈은 승부욕이 강하고, 옆으로 긴 눈을 가진 사람은 길고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을 가졌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은 놓치더라도 훗날을 생각해내는 인내심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이 툭 붉어져서 나온 사람은 에너지가 강해서 하고 싶은 일이나 말은 미루지 않고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눈이 힘이 있고 뚜렷해야 하면서 눈에 총기가 있는 사람이 추진력도 강하고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에 관해서 알려면 코를 봐야 합니다. 귀가 잘생긴 거지는 있어도 코 잘생긴 거지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코가 잘생기기는 어렵습니다. 재벌의 코나 또 열심히 활동하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의 코는 힘차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제각각 부모에게 받은 유전자가 다르므로 다른 이의 코 넓이나 높낮이로 비교해서는 곤란한데요. 많이 웃고 즐거웠던 시절의 긍정적인 근육 운동은 코와 뺨의 표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많이 웃으면 코에도 탄력이 생기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얼굴을 비교해보면 한눈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코는 저 홀로 높고 낮아서도 되는 게 아니고 광대뼈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요. 코가 높아도 광대뼈가 발달하면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콧대만 분명하다고 좋은 코는 아닌데요. 콧방울이 낚싯바늘처럼 둥글면서 탄력이 있어야 좋습니다. 양쪽의 이 콧방울을 합한 면적이 곳곳의 둥근 부분의 면적과 같으면 균형이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나게 웃거나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 이 콧방울에도 탄력이 생기고 둥그러지는데요. 크게 웃을 일도 크게 화날 일도 없는 사람은 이 콧방울이 발달되지가 않습니다. 콧방울에 탄력이 지나쳐서 콧구멍이 들여다 보일 정도가 되면 공격력과 방어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단, 이 경우 재물은 새어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보이지 않아야 재물을 단단히 가둬두고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코입니다. 코가 크다고 무조건 좋게 볼 수는 없는데요. 자기 얼굴에서 얼마나 균형 있게 발달을 했느냐가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코가 작을지라도 매일매일 즐겁게 살면서 자주 웃으면 얼마든지 탄력이 붙고 코가 두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물은 따라오게 됩니다. 네 번째, 노년이 행복하려면 턱을 봐야 합니다. 말년이 좋아야지 상팔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V라인의 갸름한 턱선을 선호하는 시대이지만 인상학에서는 U자형의 튼실한 턱을 좋게 칩니다. 고전상법에서 턱은 노북궁이라고 부르는데요. 옛날 신분사회에서는 종이 많고 적음과 좋고 나쁨을 점치는 자리로 이 턱을 봤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턱은 아랫사람의 운이나 말년운을 가리키는데요. 말년운은 흔히 50대 이후의 운세를 뜻하는데요.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말년운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턱은 부하나 아내 덕, 자녀운의 관계도 상징하는데요. 잘생긴 U자형의 턱을 가졌다면 자녀운도 따르고 아내와 남편의 내조도 받을 수 있으면서 말년복도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젊어서 U자형의 좋은 턱을 가졌더라도 살아가면서 뺨 아래가 움푹 파여서 뾰족한 턱이 된다면 재산이나 사람이 멀어지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U자형이 돼 아래턱이 짧으면 추진력과 지구력이 강하고 아랫사람들에게 냉정해서 인기를 얻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